자, 오늘은 법률행위 무효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질문 보실까요? 자, 3번 지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이 부분이 포인트죠. 추인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또 확장하면 4-5가지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3개. 첫 번째가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느냐, 2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비소급이라고 그래요. 비소급. 소급하지 않아요. 추인한 날, 오늘 추인했다. 무효인 계약을 오늘 추인하면 오늘부터 유효가 되는 거니까 비소급이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바로 무권대리의 추인이 되겠습니다.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유효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로 되니까 소급한다라고 그래요. 소급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아주 시험에 중요하게 취급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인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대리 추인을 딱 구별해 주셔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무권한자가 처분행위를 했어요. 권한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무자가 없을 무자죠. 무권한자가 처분행위를 했다. 처분권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갖다가 줘버렸어요. 권한 없죠? 그 처분행위를 본인이요, 물건 주인이 인정했어요. 인정한다고 추인했어요. 그러면 이 추인은 위에 2개 중에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대리 추인 중에서 어느 거를 준용을 하느냐. 우리 판례는 무권대리 추인, 위에 거를 준용해요. 그러면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을 준용하니까 언제부터? 처음부터다. 처음부터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추인 그러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주실 것. 여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4번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지문 부탁드립니다. 5번이죠. 5번입니다. 사회 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추인 할 때 그 추인은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추인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타겟을 정할 때 추인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나누면 2가지가 있는 거죠.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아예 안 되고 어느 것만? 상대적 무효만. 상대적 무효만 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3조 위반은 여기에 들어가서 추인 안 되죠. 불공정한 계약도 절대적 무효죠. 추인 안 되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그리고 뭐요 위반? 강행법규에 위반된 거. 강행법규에 위반된 거. 이런 것들은 추인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다 절대적 무효니까요. 기억해 두십니다.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그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강행법규거든요. 이건 추인에도 효력이 없어요. 절대적 무효니까. 지난 시험에도 다음 중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걸 고르시면 돼요. 103조, 104조 이것들이요. 그럼 상대적 무효 뭐가 있을까요? 비진의 표시요. 비진의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을 때 무효죠. 비진의 표시 추인됩니다. 그 다음에 통정 호의 표시요. 통정 호의 표시 이거 추인되는 거죠. 요거는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한 오늘부터. 오늘 추인했다 그럼 지금부터 유효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추인이 되는 것 그러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상대적 무효. 예컨대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 무효, 그 다음에 호의 표시 무효.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지문은 6번 지문입니다. 6번 지문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무효인 법률행위.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마크해 보실까요? 무효인 법률행위. 그러면 두 사람 간의 계약이 뭐였어요? 무효로 됐어요. 이 계약을 했어도 무효예요. 그럼 어떤 계약을 둘이 체결했다. 그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그래서 무효는 계약이 꽝이에요. 그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채권도 안 생기고 채무도 생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무효니까. 무효의 특징 그러면 처음부터 꽝이라는 거죠. 꽝이다. 꽝. 그래서 뭐가 안 생겨요? 채권 채무가 쌍방 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도 안 생기고 채무도 안 생겨요. 그래서 계약을 위반해도요. 약속을 어겨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채무불이행이죠. 위법행위죠.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거죠. 채무를 불이행했다. 약속을 어겼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표현하죠. 채무불이행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엮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왜요?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이죠.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는 꼭 기억하십니다. 언제부터 꽝이에요? 처음부터 꽝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채권 채무가 안 생기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못 엮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무효 그러면 이거죠. 결론이.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채권 채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으니까요. 오케이. 이어서 다음 질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7번입니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그러면 폭리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어떤 계약이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었어요. 무효. 그래서 A, B 간의 계약이 알박기로 무효 처리되었다. 이게 재개발이 되는 땅에다가 A가 알박기를 했어요. 3억 정도의 땅을 사가지고 이 조합이요. 재건축 조합이 빨리빨리 재개발이 진행돼야 되니까 이분이요. 이 조합 측이 궁박한 거, 아주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땅값을 6배 정도 부풀려서 받았어요. 계약이 그래서 불공정한 계약이 됐다. 이 계약은 불공정하게. 그럼 불공정 계약이니까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죠. 근데 이 무효인 계약을 어떻게 해요? 금액을 낮춰가지고 유효로요. 이걸 무효를 뭘로? 유효로 전환해서 인정할 수 있더라 이거죠. 판례는. 그것이 두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니까. 이게 무효라는 거 알았더라면 이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무효라는 거 알았더라면 이 금액으로 안 했을 거죠. 18억에 계약을 했더라. 원래 금액은 3억 정도였는데. 이게 불공정하다. 불공정해서 무효인 걸 이게 무효라는 거를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이 금액으로 계약을 안 했겠죠. 이 금액으로 낮춰가지고 유효로 전환을 인정하는 법리. 이를 무효행위에 다른 법률행위로 뭐 할 수 있다? 전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더라. 그러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폭리행위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것도 다른 법률행위로 즉 유효로 전환이 인정되더라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어서 10번 질문 함께 하실게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된 후 그 의사표시를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별 3개 볼까요? 난이도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강박에 의하여 이 부분입니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뭐가 되노?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A, B 간의 이 계약이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증여가 B의 국가기관의 협박이었다.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했어요. 그럼 이 강박은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으니까 A가 증여한 거를요. 뭐 한 거죠? 취소를 했다. 일단 계약은 취소가 됐어요. 그럼 취소하면 계약은 뭘로 되죠? 무효로요.
취소했어. 그러면 계약은 뭘로 돼요? 무효로 되죠. 무효로.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취소가 되면 뭐가 되죠?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그때 무효가 된 이 법률행위를, 무효로 된 이 법률행위를 다시 뭘로?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이 두 번 꽈져 있어요. 어떤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되었어요. 1차 취소를 한 거죠. 1차적으로. 그 후 그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는 뭐죠? 무효가 된 걸 말하죠. 그 의사표시를 잘 보세요. 뭘로? 무효인 법률행위로. 무효인 행위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행위를 한 거예요. 1차, 그 다음에 여기 2차. 이걸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논리가 생기게 돼요. 이걸 나누지 못하면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A는 첫 번째 뭐를 한 거죠? 취소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왜? 강박이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 이거 취소할 거야. 취소한 거야. 취소하면 이 증여계약은 뭘로 되죠? 무효로 되죠. 무효. 이 무효라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무효가. 계약은 무효로 되었습니다. 왜 무효로 됐어요? 취소해서. 근데 얘가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해서 다시 뭐를 한 거죠? 추인을 또 한 거예요. 추인을. 이게 되느냐 이거죠. 이게 되느냐. 뭐가 된 거를요? 취소로 뭐가 된 거? 무효인 법률행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취소로 뭐가 된 거?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시 뭐 하는 거? 추인하는 게 되느냐? 된다라는 거예요. 판례는. 무슨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되더라. 배경을 이해하면 이제 스토리를 좀 여기다 입혀보면 이거예요. 국가기관이 이 사람을요 협박을 했어요. 이 사람을 부정축제자로 몰아가지고 너 전 재산 네 얻은 거 부정축제로 얻은 거니까 너 국가기관에다가 증여를 해. 증여를 하면 너를 어떻게 할게? 사형으로 안 죽이고 형을 좀 감량해 줄게. 그래서 A가 국가기관에 협박을 받고 고민을 한 거지. 내 전 재산을 뭐를 하래? 증여를 하래, 국가래. 안 하면 뺏길 거 같고. 그래서 고민 끝에 재산을 증여를 했어요. 하고 났더니 억울한 거죠. 그 재판 진행 중에 얘가 뭘 해버렸어요? 증여한 걸 취소해버렸어요. 나 이거 증여한 거 국가기관에 공갈 협박으로 증여한 거니까 취소하겠다고 그런 거야. 취소를 딱 하니까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이 너 뭐를 했어? 취소를 했어? 너 증여해야 형량을 감경해 준다고. 안 그러면 너 사형이야, 사형. 그래서 A가 다시 이미 취소를 해놓고 이쪽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다시 마음을 바꾼 거죠. 뭐 하겠다고? 인정할게. 나 이 증여를 뭐 할게? 인정할게. 그런데 어떻게 추인을 하느냐? 이걸 인정하는 거를 무효인 행위. 무효 행위에 추인을 해서 이거 증여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의사표시를 두 번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한 거죠? 취소한 거고 두 번째는 추인을 한 거예요. 이때 추인은 무슨 추인? 무효 행위죠. 무효 행위에 추인이 먹힌다는 겁니다. 무효로 된 것도 추인하면 유효로 되죠. 유효로. 그래서 정리. 취소로 뭐가 된 거?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이 먹힘 안 먹힘? 먹힌다.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 별표.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된 후 그 의사표시를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취소된 뒤에도 무슨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먹힌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1번 지문 읽어주시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방이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자, 지금 논의의 포인트는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내에서 이렇게 논의가 출발이 됩니다. 갑과 을의 매매가 어디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땅을 매매를 했다. 이렇게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죠. 불허가 되면 무효로 되죠. 그래서 이 매매를 무슨 의무요?
유동적 무효의 법리라고 그러죠. 유동적 무효다 이거. 이때 어느 일방이 뭐를 위반했느냐? 키워드는 협력 의무를요. 협력 의무를 위반했어요. 협조를. 얘가 협조해 주기로 했어. 이걸 협력 의무라고 그러죠. 협력 의무를 뭐한 경우? 위반한 경우.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래서 상대방이 얘가 손해를 까였어. 손해를. 그러면 상대방은 잘 보세요. 첫째,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는 가능해요. 왜? 협력 의무 해주기란 거 안 해가지고 내가 손해 입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 까인 거, 그거 손해배상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거.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에요. 해제되느냐? 판례는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력 의무라는 거는 부수적 의무라는 거죠. 매매 계약의 부수적 의무다. 그러니 해제 처리는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어느 일방에 뭐가요? 협력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구제받는 거는 뭐만요? 손해배상만 구제를 받아요. 대신에 뭐는 안 되죠? 해제는요. 계약 해제 처리는 안 됩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그 이유가 바로 협력 의무는 우리 민법에서 뭘로 보아요? 부수적 의무니까 이게. 이거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의무야. 그래도 해제 처리 안 해줘요. 예컨대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중국집에 짬뽕 4그릇 주문을 했어요. 근데 짬뽕 4그릇은 갖다 줬는데 보니까 뭐야. 군만두를 안 줬잖아. 군만두 주기로 한 걸 안 줬어. 그때 내가 짜장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군만두 안 갖다 준 게 바로 이것처럼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 파기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의 해제 사유는 주된 의무. 짜장면을 안 갖다 줘야 해제가 되는 거지 부수적 의무인 군만두 안 준 걸 가지고 태클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똑같아요. 허가구역에서 뭐를요? 협력 의무를 안 해준 거는 해제 사유가 아니다. 대신에 뭐는 가능해요? 손해배상은 물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합니다. 별표.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질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허가구역에서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는 본질이 뭔가요? 본질이 무효죠. 무효. 유동적 무효. 그럼 유동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뭐예요?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효력이 없다. 언제까지? 허가 내줄 때까지는. 여기 허가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 무효기 때문에 무슨 효력이?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 없고 뭐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서로 달라고 못해. 얘는 돈 달라고 못하고 얘는 땅 달라고 못하는 거지. 달라고 하지 마. 왜? 무효라서 채권 채무가 없는 거야. 그러니 매수인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뭘 달라고? 토지죠. 토지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무효니까.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뭘 달라고? 땅 달라고. 땅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못합니다. 땅 요구 못하고요. 그럼 등기 달라고요. 등기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등기 청구권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도인은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뭘 요구하는 거? 돈 요구하는 거.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무효야. 무효 현재. 그래서 쌍방간에는 뭐가 없습니다. 기억합니다. 뭐가 없어요? 채권 채무가 없습니다. 여기 별표. 유동적 무효는 본질이 무효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등기 달라고 이쪽에서는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특성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16번 지문요. 법률 행위가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법률행위가 무효로 됐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뭐 하려고 그러면 추인하려고 그래요. 추인, 추후에 인정해서 유효로 하려는 거고, 무효를 뭘로요? 유효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 추인이나 전환은 법률행위가 무효여야 돼. 무효라는 거는 계약서는 쓴 거죠. 계약서는 썼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 계약한 거죠. 무효의 뜻은 뭐라고요? 계약은 체결했다. 계약은 성립했다. 성립은 했는데 뭐를 못 갖췄다? 효력 요건을. 효력 요건이 결여된 걸 무효라고 그래요. 이럴 때 추인을 하거나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뭐한 경우 계약이 불성립했다. 계약이 불성립했잖아. 그럼 계약이 된 거야, 아예 안 된 거야? 아예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추인이나 전환은 얘기 꺼낼 건덕지도 없다. 이거는 이 문제가 이거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갑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얘기는 언제 하는 거죠? 계약이 성립해야죠. 일단 계약이 성립할 것.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결여한 거. 이걸 무효라고 그런다. 이럴 때 추인하고 전환이 얘기가 되는 거지. 아예 뭐한 경우? 불성립이면. 불성립했죠? 그럼 추인 전환 얘기는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그라미. 이어서 다음 질문 함께 합니다. 20번 질문 함께 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려고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되죠? 원인이 소멸한 후에. 원인 소멸 후 여기에 별표할게요. 가령 A가 B에게 전 재산을 뭐 한다고요? 증여한다고 그랬어요. 증여한다고. 저 지금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한국 배우 있죠. 윤정휘 씨라고 있습니다. 윤정휘 씨. 그죠? 예, 이분 배우자가 피아니스트죠. 그죠? 이름이 백건우 씨입니다. 이분 배우죠. 예,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백건우 씨가. 제가 놀랬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거든요. 예술가죠. 이분은 한국에서 예전에 탑3였거든요. 엄청난 배우셨죠.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갔고요. 근데 이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인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핸드폰 없이 생활하고 그냥 걷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핸드폰 없으세요. 여행 즐기려고. 그 기사를 보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행 즐기려고. 그랬던 분이 이분이 치매가 걸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전 재산을 저 양민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가.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증여를 우리는 무효라고 그래요. 이 증여 무효지, 무효. 왜요? 의사 능력이 없잖아요. 치매 걸려서. 의사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거니까 무효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저한테 주실 거예요? 전 재산을? 이분이요? 정신없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진짜 준다고 인간아.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녁에 또 물어봤어요. 줄 거예요? 아, 진짜 준다고. 그럼 뭐 한 거예요? 추인한 거지. 추인을 한 거예요. 추인을. 그럼 이게 유효로 되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인이 소멸된 후에. 원인이 소멸되고 나서 추인해야 그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이분이 무슨 상태면? 치매 걸린 상태죠. 아직 치료 안 됐죠. 이 상태에서 추인은 10번, 100번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행위가 추인돼서 유효로 되려면 원인이 어떻게 할 거야? 원인이 소멸할 거야. 그 말은 치매가 해결이 돼야죠. 치매가 치료되고 난 뒤에, 치매가 뭐한 뒤에? 치료된 후에 뭐를 해줘야죠? 추인을 해야만 유효로 됩니다. 그러니 이분이 아직도 치매 상태에선 추인은 10번, 100만 번 해도 소용없는 거야. 100만 번 추인해도 효력 없다.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전 재산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할아버지한테 금목걸이 막 사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금목걸이에 미친 분이야. 저한테 준다고 막 증여한다고 그러죠. 그거 소용없어요. 왜요?
효력이 없잖아. 그래서 추인은 언제요? 원인이 소멸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21번 질문 이어갑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자, 이렇게 객관식 지문이 나오면 내가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럴 때 요령이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전단 부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 부분에 뭔가 키워드를 하나 잡고 두 번째는 결론 부분에서 키워드 잡고. 그럼 먼저 전단 부분에서 키워드를 골라볼게요.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여기가 일단 키워드가 되네요.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다. 그러면 허위의 매매는 뭐죠? 가장 매매를 말하죠. 가장 매매를 추인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효 행위를 추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추인엔 이렇게 나눴어요. 첫째, 무효 행위의 추인. 이거는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비소급이죠. 비소급. 반면에 두 번째죠. 두 번째 짐은 무권대리의 추인이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처음부터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그럼 설문은 허위의 매매 추인은 바로 뭐죠? 무효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니까 바로 1번이죠. 그러면 결론 부분이죠.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다. 그랬죠? 바로 여기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게 고치면 계약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래서요. 추인은 일단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튀어나와야 돼. 무조건 100%.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추인이죠. 세 번째 추인해 보면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추인이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어요. 무권한자. 내가 옆에 있는 분, 모르는 사람의 핸드폰이나 물건을 내가 집었어요. 옆에 분의 핸드폰도 옆에 분의 가방도 내가 집었어요. 그럼 저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죠. 이를 무권한자라고 그래요. 저는 무권한자. 무권한자가 그 핸드폰하고 지갑을 하고 가방을 어떻게 했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줬어. 이게 바로 처분행위야. 무권한자가 처분행위를 했어. 이거 무효지. 무효. 효력 없죠. 왜요? 권한도 없는 놈인데 제가. 권한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 한 거는 무효야. 무효. 이때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하면? 추인했어. 그래 너 가져 그거. 너 지갑 갖고 가방 가져. 라고 추인을 했어. 무권한자의 뭐를? 처분행위를 누가요? 권한자 본인이 권한 가진 자가 권한자가 뭐를 했다? 추인을 했다. 추인을. 그러면 판례는 위에 1과 2 중에서 어느 거를 준용한다고 그랬죠? 2번을. 무권대리의 추인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처음부터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추인은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시험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네 번째까지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추인은 바로 취소를 한 후에 증여한 거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나면 그 증여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취소하고 나서 또다시 뒤집어 가지고 추인하는 거 되느냐? 되죠. 취소를 한 후에도 뭐 하는 거? 추인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무슨 추인이 되죠? 이때는 취소하면 무효로 되죠. 바로 이때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민법의 추인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첫째, 무효행위 추인. 둘째, 무권대리의 추인. 셋째,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추인. 다섯째, 취소한 후의 추인. 취소한 후에는 무슨 추인이 되죠? 무효행위의 추인. 이 네 가지가 돌아가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별 3개 마킹. 오케이. 추인 그러면 네 가지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고 있으니까 매년 한 문제. 이어서
다음 질문 달려갑니다. 다음 질문 22번 함께합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알박기 말씀드렸죠. 알박기 무효죠. 불공정해서 그거 전환해서 유효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거. 알박기가 무효여도 금액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효로 전환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 동그라미. 이어서 24번 질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허가가 나면 유효인데 불허가 되면 뭘로 되죠? 확정무효. 확정적 무효 사유가 있죠. 여기 확정적 무효. 뭐가 되면? 불허가 처분이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사기나 강박으로 뭐해도 취소해도. 허가 받기 전에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사기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사기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계약은 뭘로 돼요? 확정무효로 돼요. 불확정이었다가 확정무효로. 그럼 확정무효로 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계약금 담 같은 거를 회수할 수 있어요. 확정무효로 되면. 사기로 취소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중간생략 등기.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투기가 조장되기 때문에 이거 확정무효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정지 조건이 불성취된 때. 조건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조건이 뭘로 됐어요? 불성취됐다. 불성취. 이 네 가지 사유가 있게 되면 계약은 뭘로 돼요? 확정무효로 됩니다. 다음 중 시험 문제 24에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 확정적 무효 아닌 것 그러면 이 네 가지 빼고 나머지 하나죠. 나머지 하나.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해서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빈출 지문 뽀개기 함께 하셨습니다.